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자 인 코리아 차행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만희 행여사입니다. 출입국 이민 정책을 가장 알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비자 인 코리아 차행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만희 행여사인데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낮과 밤의 온도 차가 10도가 넘기 때문에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조금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약간 코가 맹맹합니다. 예, 코가 맹맹하다는 얘기는 감기에 들기 전에 몸이 나타내는 증상이기도 하죠. 아직 춥거나 열이 나거나 콧물이 나는 건 아닌데 보통 감기에 걸리기 전에 코가 맹맹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목소리로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코가 맹맹해지면 따뜻하게 옷을 입어야겠군. 그리고 따뜻한 음료를 좀 마셔야겠군. 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환절기 시기에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영주권 관련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주권 관련해서는 한 17가지, 그리고 GKS 국비장학생으로 오시는 분들의 F510과 F515까지 포함하다면 한 18가지, 19가지 정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17가지 정도의 영주 자격이 있습니다. 영주 자격을 일반적으로 신청할 때 제가 항상 설명하는 에피카프라는 게 있죠. 예. 요거로 다 설명이 되는데, 에피카프로 할 때 E는 eligibility, P는 period, 기간, I는 income, 이나 또는 자산, 그 다음에 K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그리고 A는 academic degree, F는 full-time working,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작성을 하고 있고, 각 요건이 requirement인데 요건을 충족을 해야 그 다음부터 이제 서류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서류라는 것들은 각각의 이 요건, eligibility, 내가 신청할 수 있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비자를 가지고 있는지, P는 period, 기간이 3년, 1년, 5년이라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을 잘 맞췄는지, I, 소득이나 또는 자산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필요한 거를 잘 충족하는지, 충족이라는 얘기는 만족하는지 라는 뜻이고요. 한국어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로 거의 확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 중에서 몇 가지 영주 자격 신청할 때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5단계 이수가 필요하다. 아카데믹 디그리는 일반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F5-1 일반 영주 자격을 할 때 가지고 있는 비자가 E7이면 학사 이상의 자격이 있어야 된다. 또 F5-10 비자를 신청할 때는 해외 첨단 기술 분야 학사 또는 국내 이공계 학사 또는 국내 석사학위. 다음에 F5 뭐죠? 네, 15는 국내 박사. 또 F5-9은 해외 첨단 기술 분야의 박사. 이렇게 학위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F는 풀타임으로 반드시 전일제 상용근로 형태로 가야 되는데, 일반적인 게 F5-10과 F5-15, 그 다음에 F5-9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다만 비자가 F299으로 비자를 가는 경우에는 이 풀타임이 또 F299 이전에 받았던 비자, F299 비자 이전의 비자 업종에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있을 것이라는 조건이 이렇게 붙습니다. 자, 오늘의 얘기는 두 곳 이상의 소득을 증명할 때 유의할 사항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F299 비자였어요. 원래는 F2 6 비자로 E9 비자에서 F2 6 비자로 있다가 2019년도에 F2 6가 더 이상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F299 비자로 다 연장이 됐는데 F2 6 비자가 F299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F299 비자에서 뭐 F5-1밖에 없죠. F5-1 비자로 변경 신청을 할 때 F299는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제조업이면 제조업에서 근무하는 조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F299 비자로 있는 상태에서 다른 곳에서도 일을 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A라는 회사하고 B라는 회사 두 군데서 근로소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두 곳에서 근로소득을 만들었고 F5-1 비자로 변경할 때 소득을 증명하는 방법이 여러분들 너무 간단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근로소득에 관련돼서 소득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지만 원래 원칙을 따라가게 되면 그렇게 특별하게 이 복잡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이 부분 이 소득을 어떻게든 만들려고 문제를 만들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F299이든 F7이든 두 곳의 소득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에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소득을 증명하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가 있고 근로소득과 그다음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있어요. 이전에도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해드렸습니다. 이전에 설명해드린 내용들은 소득을 어떻게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보는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그래서 그 소득 증명은 자 근로소득이면 예를 들자면 2024년도에 영주권 F5-1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근로소득은 2023년 소득금액 증명원이죠.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증명을 하고 그다음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도 동일합니다. 2023년 이제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하는데 제가 이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 정산을 한 근로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연말 정산한 근로소득은 총소득이 100%가 인정이 된다고 그랬고 뭐 세금 같은 거를 다 제외한 소득 금액으로 인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금액은 엄청 많이 빠집니다. 근로소득에서 이제 내야 되는 각 공과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 명세서에 월급이나 또는 급여 명세서라고 하죠. 급여 명세서에 이제 최종 수령 금액이 소득 금액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총소득은 이런 뭐 고용보험이라든가 뭐 그 다음에 보험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총소득 금액이라고 하는데, 총소득은 실제로 이제 100%가 인정이 되고, 그래서 공제하기 전, 근로소득은 공제하기 전의 소득이 여러분들 그대로 이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내가 근로소득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총소득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나와 있는 용어는 지급받은 총액, 지급받은 총액이라는 표현을 쓰고, 자, 각종 공과금이 공제하기 전에 100%가 근로소득은 인정이 되고, 자, 이 종합소득을 보면 이제 수입금액과 그 다음에 소득금액 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근로소득은 수입금액, 그러니까 수입금액이 아까 지급받은 총액하고 동일한 거예요. 다음에 사업소득은 소득금액만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소득은 실제로 말씀을 드리자면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빠져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8천만 원의 매출을 하더라도 한 3천만 원 정도의 본인 소득으로 가져가기가 만만치가 않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오늘은 이 얘기가 아니고, 자, 근로소득만 인정되는 경우인데, A라는 회사하고 B라는 회사에서 일을 한 겁니다. 일을 했어요. 자, 우선은 F299으로 해야 될 때는 A 회사가 원래 이제 F299을 받기 전에 이제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다면, 이 업체가 만약에 제조업이고 A라는 업체에서 반드시 풀타임으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근무해야 B라는 회사에서는 시간제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가장 중요한 건 A라는 회사입니다. A라는 회사. F299 비자로 변경하기 전에 일했던 회사일 수도 있고, 또는 F299 비자를 받으면 회사를 옮기는 게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F299 비자로 하더라도 이전의 비자가 E9이었거나 E74였거나 그런 경우는 제조업이 되겠죠. 제조업하는 회사에서 반드시 풀타임으로 근무할 것,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B라는 회사에서 시간제로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자, 두 곳에 있는 회사의 소득을 어떻게 증명을 할 것이냐라는 거죠. 자, 첫 번째로는, 자, 소득금액 증명원입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인데, 원칙, 일반적으로 A라는 회사가 메인 회사이면 이제 2월 달에, 근로소득은 2월 달에 2월에 연말정산하고 5월에 소득금액 증명원이 발급이 되잖아요. 그래서 2월 달에 연말정산할 때 A 회사가 메인이면 실제로 이 B라는 회사도 A라는 회사에서 합쳐서 어, 소득금액 증명원을 신청합니다. 이때 이거를 이제 근로소득 원천 징수에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지금 A 회사가 발급을 합니다. 발급 의무자가 A라는 회사가 되는 거고, 자, 내용을 보면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의 근무 기간이 나와 있고, 회사 이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얼마를 벌었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A라는 회사하고 B라는 회사, 이게 지금 근로소득으로 잡혀 있는 경우에는 A 회사라는 게 메인이기 때문에 A 회사 연말정산할 때 B라는 회사 시간제 근로소득을 같이 신고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면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각각 나란히
기표가 되게끔 되어 있고 메인 회사인 A 회사가 발행을 징수 의무자가 A 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반영이 돼서 이건 이제 2월 달에 되는 거고 이제 5월이 되면 이거를 반영을 해서 소득금액 증명원이라는 형태로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발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간단하죠. 이 회사의 뭐 사업자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뭐 재직증명서가 그 다음에 이제 근로계약서 등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B라는 회사 같은 경우도 뭐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소득금액 증명원을 떼면 자,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에 어떻게 되면 지급받은 총액이 나와 있고 여기가 소득금액이 나와 있는데 소득금액은 보지 않고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지급받은 총액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금액이 GNA 2배 이상이면 F5-1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렇다면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 것 중에 두 곳의 회사를 이렇게 합하는 경우에는 자, 어떤 소득을 증명을 해야 될까? 자, 소득금액 증명원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어떤 게 있어야 될까요? 자,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에서 일을 했으면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에 당연히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신고가 돼서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갔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니까 소득금액 증명원을 증명할 그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이 반드시 또 필요하겠고 또 여기는 요즘에 최근의 트렌드입니다. 트렌드. 속일 수가 없어요. 어떤 거냐? 자, 급여 명세서. 급여 명세서는 자,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가 되는데 통상적으로 2023년 1월의 급여는 어느 때 일한 거죠? 2022년 12월에 일한 거를 2023년도 1월 달에 받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준비할 때는 2003년 1월 넉넉하게 준비하세요. 2024년 1월까지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이제 이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이 소득이 2022년 12월부터지만 소득이 계산한 거는 소득일 이렇게 신고하는 거는 요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하지 말고 2024년 1월 것까지 좀 더 포함시키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게 12월 달 월급이 실제로 12월 달 월급을 하게 되면 이게 1월 달에 하게 되지만 이게 12월 달 월급이거든요. 그걸 이렇게 13개월치를 준비하는 게 조금 더 좋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이 급여 명세서에는 아까 제가 설명했죠. 어떻게 나오냐면 이 의료보험 얼마, 그 다음에 의료보험 공제 얼마 이렇게 나오고 이 아주 자세한 사항들이 다 나오잖아요. 급여 명세서 상에. 그러면 이 급여 명세서에 실질적으로 내가 공제한 다음에 수령하는 금액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급여 금액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통장에 지급받은 내역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소득 하나만 증명하는 거가 지금 네 가지가 되는데 중요한 건 지금 사업을 하게 되는 게 더 복잡해집니다. 저도 여기서도 몇 가지 얘기하지 않은 게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걸로 두 군데의 소득을 증명하는 경우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소득금액 증명원, 그로서도 원천징수, 그다음에 급여 명세서,
그래서 이제 급여 명세서가 솔직히 다 합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고, 이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합하면 이제 소득금액 증명원이 나오거든요. 근데 급여 명세서 중에 실제 지급받은 금액들이 있어요. 공과금 제외하고. 그게 어디로 가야 되냐? 통장에 지급이 되어야 된다. 요 부분들까지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는 거지. 제가 어떤 친구를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A라는 회사가 있고요. B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에서 5천만 원을 벌고 B라는 회사에서 5천만 원을 버는데, 자, 5천만 원 정도의 소득을 하려면 정말로 엄청 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여기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이게 되냐고요. 근데 이 거리가 50분 거리예요. 아니다. 1시간 50분 거리. 상당히 멀어요. 한 1시간 50분 거리에 월요일날 끝나고 가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저는 불가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B라는 회사에 가서 일을 하지도 않았어요. 왜? 워낙에 넓고 힘들고 여기에 하고 A라는 회사하고 B라는 회사하고 업무 연관성도 없어요. 이상하죠? 그 다음에 통장에 지급이 됐느냐, 급여 명세서가 있느냐, 이것도 없어요. 그게 뭐냐면 소득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소득 신고만 만약에 하잖아요. 나중에 문제가, 자, 3번과 4번을 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요것과 요거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자면 일하고 있는 시간대에 어떻게 가서 야간에 일을 할 수 있느냐, 요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근무하는 거는 오케이, 되죠. 근데 그걸로 해서 5천만 원이 나올 수 있느냐? 2천만 원 정도 나오는 거는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이 들지만, 왜냐하면 1.5배 또는 시간당 2배니까 거의 이제 월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출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같은 요일에 일을 할 수 있다, 한다. 그리고 거리가 1시간 50분 거리다. 이거는 제가 볼 땐 불가능합니다. 속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전에 한번 이런 친구가 한번 연락이 왔었는데, 어, 제가 서류를 딱 보고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통장에 급여가 입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 그냥 캐시로 받았다. 사장님은 캐시로 받았다고 하는데 솔직히 본인은 이거 받은 적이 없다. 세금에 관련돼서 내가 세금에 대한 비용만 내는 것뿐이지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거는 다 걸립니다. 그래서 항상 출입국에 갔을 때는 정당하게 우리가 정당하게 인컴을 받은 거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신청하셔야지, 어떤 회사하고 서로 간에 계약을 하거나 어떻게 밀어준다는 식으로 뭔가를 해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방법으로 뭔가를 하시게 되면 정말로 문제 생기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들을 생각하고 이제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근로소득이라고 본인은 생각하지만 그게 사업소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3.3% 세금을 떼는 거, 또 프리랜서로 생각하는 것들은 다 사업소득입니다. 물론 본인이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하는 경우도 당연히 사업소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본인이 정확하게 근로소득인지 근로소득이 아닌지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출입국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이렇게 속이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영주권 신청할 때는 이 부수적인 서류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당하게 일한 소득으로 반드시 신청해야지, 소득을 맞추기 위해서 거짓말로 일한 걸로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반드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F299 비자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자, F299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 일한 것 모든 것들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항상 이런 서류를 꼼꼼하게 볼 때 전문가들도 항상 왜, 어떻게, how라는 이런 퀘스천을
계속 던져야 돼요. 근로자들한테. 이걸 어떻게 벌었어요? 예, 증명할 수 있어요? 네, 증명할 수 있습니다. 통장에 다 찍혀 있고요. 그 다음에 급여명세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정도로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F501 일반 영주 자격을 신청할 때 GNI 2배가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두 곳 또는 뭐 두 곳 이상의 근로소득을 가지고 GNI 2배 맞히는 경우 있었는데, 이 경우에 이 소득을 증명하는 게 소득금액 증명은 그 한 가지로만 모든 게 증명될 수 없다라는 걸 설명을 했고, 이 모든 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거짓말로 소득을 만들거나 또 거짓말로 누군가를 속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항상 강의할 때 여러분들께 정직하게 천천히 가더라도 정직하게 만들어 나가면 여러분들 꿈인 영주권을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의 큰 힘으로 구독자가 11,300명 됐고요. 자, 9월달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 큰 힘으로 12,000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고요. 또 행사님들도 연락을 많이 주시는데, 행사님들이 연락을 주실 때 1345도 문의를 해보고 이렇게 다 문의를 해보고 난 다음에 연락을 좀 주세요. 제가 또 강의를 해드리기는 좀 어려우니까. 자, 근로자분들도 이런 부분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을 좀 해주시는 건 좋은데, 모든 거를 설명해 달라고 하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궁금한 사항들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 010-6383-3078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 상황을 파악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쪽으로 준비를 하고 어떤 쪽으로 만들어 가는 게 가장 좋을 건지를 상담을 하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코스모스가 한들한들 피는 가을이고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신문 보도를 따르면은 올해 겨울에 영하 15도까지 내려간다,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더 추워질 것 같고 한국의 가을은 굉장히 짧고 바로 겨울로 넘어가거든요. 이런 환절기 시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Visa in Korea chain.com 행사사무소의 장만 행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